자, 그러면 이제 그저 21번 할 차례죠? 21번. 2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정하는 우선면적과 관련한 서면을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에요. 2017년 5월 15일 확정일자가 주고 동년 5월 25일 날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임차인의 우선면적권 발생일은 동년 5월 25일로 봐야 한다. OX, X. 확정일자 먼저 찍었죠? 이 케이스네 지금. 그럼 확정일자를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입주 주민등록을 했어요. 그럼 다음날 우선면적권 대항력 취득하는 거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날. 그러니까 5월 26일 0시에 이제 취득한다고 봐야 되죠. 2번입니다. 금융기관 등의 우선면적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만한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는 양수한 금액에 포함해서 우선면적권을 승계한다. 맞죠? 금융기관은 승계할 수 있죠? 3번입니다. 우선면적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상실했습니다. 또는 임차권 등기가 말소가 됐어요. 우선면적권을 행사할 수 없죠? 다음에 4번입니다. 금융기관 등은 우선면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죠? 맞고 5번 우선면적권이 있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경매 시 우선면적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들어가야 되죠? 예,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라는데요. 거기 3번 질문 잠깐 보실래요?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은 우선면적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의 우선면적요건은 그 우선면적권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배당 기일까지 계속 준수하고 있었나? OX.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유의시켜야 되죠? 자, 그래서 틀렸고. 다음에 5번 질문 잠깐 더 보시면 최우선 변제를 받은 임차인 및 보증금의 일정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여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둔다 그랬죠? 기억나요? 우리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에 둔다요. 필수기관입니다. 위원장 누가 한다고요? 법무부 차관이 하고요. 위원회 수는 9명 이상? 9명 이상 15명이네. 9명 이상 15명이네. 임기는 2년이겠죠. 연임되죠? 그래서 이제 연임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확정일자 문제가 23번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그냥 24번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규칙의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우리가 지금 아직 안 읽어봤는데 그냥 보겠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규칙이에요. 1번입니다. 계약증서가 2장 이상의 경우는 간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겠죠? 이건 뭐 기본적으로 2장 이상이면 간인 찍어야 되고요. 2번 주택임대차 계약증서는 완성된 문서가 아닌 경우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사가 명백한 경우는 확정일자 부여해야 한다. 틀렸어요. 확정일자 찍기 위해서는요. 임대차 계약증서는 완성된 문서여야 돼요. 완성된 문서라 하면 임대인, 임차인, 계약기간, 보증금 이게 다 적혀있는 문서여야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문서일 것. 그래서 2번 틀렸어요. 정답이고 3번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에 글자가 연결돼야 할 부분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는 계약당사가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을 그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을 표시해야 한다. 이거 공란 표시하라는 얘기죠? 근데 실무적으로는 컴퓨터로 쓰기 때문에 공란 표시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맞춰버립니다. 다 공란이 없게. 근데 수기 작성할 때는 공란 표시를 해줄 필요가 있죠. 공란 표시 아시죠? 이렇게 하고 맞죠? 두 칸이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4번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에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는 계약 당사자가 그 부분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맞죠? 정정 시에는 삭선을 2줄을 긋고 잘 보이게 긋고 거기다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백에다가 두자 삭대, 두자 추가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다음에 5번입니다. 확정일자부는 1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고 폐쇄한 확정일자는 20년간 보존한다. 이것을 민법 시간에 물어봤죠. 민법에서. 폐쇄 확정일자부요. 이거 10년 보존한다고 냈거든요. 틀렸죠. 20년이죠? 20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그래서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 내려갈까요? 25번. 주택임대차 중개하면서 주임법의 내용을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이에요. 보증금 반환 청송에 대해서는 소액사건 심파법의 일부 규정이 준용된다. 기억나죠? 소액사건이라는 것은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을 말하는데 이거는 보증금액이 30억이 됐다 하더라도 소액사건 심파법을 준용합니다. 2번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 반환 청송의 확정 판결, 기타 이에 준한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자,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라고 했죠? 이것이 강제경매죠. 집행권원 대표가 뭐다? 판결문. 그래서 이 판결에 기초한 경매를 신청합니다. 이때는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효권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거 알아보시겠어요? 우리 주택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경매 넣습니다. 이때 주택임대 필요 없다고 그랬죠? 2번이 그 얘기 아니에요.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효권으로 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주택임대 필요 없단 말이 그 말입니다.
알아두세요. 자, 다음 3번입니다.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언제나 소멸한다. OX, X. 임차권은 경락으로 일단 소멸합니다. 그래서 임차권은 경락으로 일단 소멸을 하는데 다만 보증금 전액이 반환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경락으로 소멸한다. 틀렸고요. 4번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근데 보증금을 수령하려면 임차주택을 매수인 경락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맞아요? 경매 신청할 때는 반대 의무의 이행을 집행개시요건하지 않죠? 주택인도 필요 없는데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인도해줘야 되죠? 인도증명서 있어야 돼요. 그래 맞고요. 5번입니다. 주택의 임대차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기억나세요? 이해관계인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다가 이거 정보지급 요청할 수 있죠. 복사도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이해관계임을 명백히 증명해야 됩니다. 이건 신용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여기관은 이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어요. 왜 확정일자 부여기관이냐면요. 확정일자 찍으면서 기록을 남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만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자 있죠. 야는 이해관계임 증명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임대차를 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거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6번 문제는 임차권 듣기 명령제가 등장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우리는 그 밑에 문제 27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주임법의 내용과 다른 것은 그랬어요. 1번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 이 임차권 등기는 경매 신청권이 인정된다. OX, X. 경매권 없다고 그랬죠. 2번입니다.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이야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명령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맞죠? 등기가 됐으니까. 3번입니다. 주택임대차에 관한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명령권을 실행한다. 3번 질문 알아보시겠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의 임차권 등기는 다 알아요? 이거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 됐다고 그랬죠? 이것이 뭐라고요? 합의 등기를 얘기해요. 이것이. 이것도 대항력 우선명령권 그대로 인정하고요. 이사가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명령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3번 맞고요. 4번입니다.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임차인과 가족농동생활을 하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권을 승계받을 수 있죠. 이때 1개월 이내 임대에게 반대 의사 표시해버리면 승계하지 않죠. 예, 그래서 1개월이다. 다음 5번입니다.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에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족농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상속인이 있는데 이때는 그 주택에서 가족농동생활을 하고 있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맞죠? 네. 자, 그러면 28번 문제 판례의 태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민법이 어느 정도 됐나 한번 보시죠. 자, 부합하는 것은 그랬어요. 기억입니다.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돼야 한다. 맞아요? 이 판례 아시죠? 임차권 등기 명령 시청에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은 임대차가 종료됐습니다. 보증금 반환 못 받아서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보증금 반환이 먼저란 얘기죠. 선 이행돼야 돼요. 자, 그래서 1번 기억 맞고요. 니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간접 점유한 경우, 그러니까 이거 전대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때는 직접 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하나여 비로소 그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한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직접 점유자가 주민등록을 하면 간접 점유자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죠. 디귿입니다. 주택을 매도하고 매도인이 임차인으로서 계속 거주하는 점유계정의 경우, 점유계정은 팔고 임차인으로 주저앉은 거죠. 이때는 매수인 앞으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있는 게를 한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맞아요? 이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취득하느냐 문제가 됐는데 소유권 있는 게 한 다음 날서부터 취득한다. 리을입니다. 임대차 계약체를 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경료한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의무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 맞죠?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죠? 근데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전세권 등기했어요. 전세권 등기의 말소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이게 판례고. 다음 미음입니다.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권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동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면제권을 상실한다. 자, 임차인이 만약에 전세권 등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가 둘 다 있죠. 그러면 둘 다 지금 인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판례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임법상의 대항력권을 상실했다고 그랬죠? 이사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미 취득한 동법상 그랬죠. 이 동법은 주임법을 얘기하죠. 주임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은 상실하죠. 그러나 전세권자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은 상실하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각각의 지위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럼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했어요. 그럼 전세권자로서는 아직 배당 요구 안 했죠? 그러면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하면 이건 소멸하더라도 전세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죠. 이해되었죠? 이거 미음짐은 엄청 잘 물어봅니다. 이 판례. 그래서 주임법상의 대항력권을 상실해버리면 동법상의 대항력 우선면제권은 상실합니다. 그래서 미음짐은 꼭 알아두시고 그럼 정답 모두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모두 다 맞았습니다. 그럼 29번 내려가죠.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한 차임,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내는 다시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잘했죠? 이거. 그럼 지금 이제 기타 규정인데 말이에요. 증액 제한이에요. 주임법상 증액 제한은 기존 보증금과 월 차임의 20분의 1을 초과해 증액하지 못하죠. 이건 5%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5%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 증액 제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하면서 또는 존속 중일자로 당사자 합의로 증액합니다. 이때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있으나 만한 규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5%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좀 맞았고요. 2번입니다. 임차인이 법정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보증금의 법정 월차임 전환 산정 비율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했어요. 초과 지급했습니다. 지금. 그럼 초과 지급된 차임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맞죠? 반환 청구된다고 그랬고. 3번입니다. 주택임대차법상 증액 제한 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된 당사자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OX. X. 이거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것도 고맙게도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3번 정답 됐고 4번입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라인 차임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되는 금액의 연 1할과 한국은행 공식 기준금리의 3.5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맞아요? 이거 기억해야 되죠? 월세 전환 시 이율 제한 규정. 주임법은 연 1할이에요. 1할이면 10%죠? 10% 또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더하기 3.5죠 이거? 작년에 곱하기 4였거든요. 근데 이게 더하기 3.5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현재 한국은행 공시기준금리는 1.25%죠. 연 1.25%예요. 자, 5번 갑니다. 주임법의 규정에 위반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죠. 맞습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을 띠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거 30번 문제는 판례 태도 아닙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연습하세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31번 문제 있죠? 이건 이제 그 기존 그 기출지문들을 쫙 모아놨는데 개업공사가 갑소유의 X주택을 을에게 임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지금 X주택에 대해 을에게 임대하는 거예요. 양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옳은 것을 못 옳은 것은 임차인이 지금 을이죠. 자, 갑니다. 기억. 을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OX. X. 일부를 주거 외로 써도 상관없죠. 보호받고 X. 니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되었더라도 X주택의 점유를 상실하면 을은 대항력을 잃는다. OX. X. 등기됐죠? 점유 상실에 이사 갔더라도 그대로 유지되죠? 디귿입니다.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확정일자 부여 기관을 주택임대차 계약 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맞죠? 확정일자 보신 분은 아시는데 이게 사각도장이죠 지금 동사무 찍어주는 게. 그래가지고 2017년도 8월 28일 하고 어디 동사무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부여번호 들어가죠 여기. 번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찍혀요. 그럼 디귿집 맞았다는 얘기죠? 자, 다음 리을입니다. 을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X주택이 병에게 매도되어 소유권 이전 계약 종료된 다음에 을이 주민등록을 다른 것으로 옮겼다면 병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소멸한다. OX.
착시를 유도했는데 을이 지금 대항력을 취득했어요. 취득한 다음에 병이 이 주택의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면 을이 이사를 갔거든요.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대항력은 상실하지만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죠. 이해되세요? 착시를 유도한 겁니다. 그래서 일지문 틀렸어요. 다음 미음지문 을이 경매를 통하여 X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맞아요? 경매 이견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한다고 그랬죠. 단 보증금 전액이 반환되지 않은 대항력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또 이거 임차인이 주택의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혼동. 기억나요? 혼동이죠. 그러니까 혼동으로 임차권은 소멸해야 되죠. 소멸하게 되고 단 이 주택이 다른 권리자의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쨌든 미음지문은 원칙으로 종료합니다. 맞아요. 경매였고 원칙으로 종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죠. 그럼 지금 옳은 거라고 그랬죠? 디귿, 미음. 그럼 32번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진정한 실무 문제죠. 계산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33번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이해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올해 지금 처음 도입이 된 것이니까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처음 개정된 내용들은 무조건 주의하고 와야 돼요. 꼼꼼히 챙겨주셔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번이에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맞아요? 요즘 여기 나가시는 분은 왜 안 나오지, 저녁반에? 여기 출근하신 분 있어요. 우리 수강생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지문. 그럼 둔다. 맞죠? 이거 둔다. 근데 시도는 둘 수 있다죠? 시도는 둘 수 있다. 근데 그 법률구조공단 지부에는 둔다 합니다. 다음 2번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을 호소한다. 맞죠? 많기도 합니다. 하죠. 그래서 5명 이상 30명 이내. 맞아요. 그 다음 3번입니다.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판사, 검사, 변호사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들 중에서 호선이에요.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니까 법을 잘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판검사, 변호사 중에서 6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호선이죠. 그들 중에서. 4번입니다. 조정위원회 임기는 2년을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 OX, X. 이게 특이하다고 했죠. 우리 지금 공인인증사 정책심의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그 다음에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전부 다 위원들 임기 몇 년? 2년. 연임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임기가 3년이에요. 3년이고 연임이 됩니다. 일단 다음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남기한한다. 이건 맞겠죠? 예, 그래서 4번 질문 틀렸습니다. 5번 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된다. 맞습니다. 주로 행정기관 처리는 이거 그 분쟁 같은 것은요 행정심판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60일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60일에 분쟁조정을 마치게 돼 있고 단 30일에 하나 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분쟁 조정을 했거든요. 조정안이 나왔어요. 그럼 조정안이 나왔는데 이걸 당사자가 7일 내에 서면으로 수락의 의사표시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정을. 그래서 일단 반드시 조정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신청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원칙적으로 처리 기한 60일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4번이었어요.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 이제 34번이 바로 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법으로 내려갈까요? 35번 문제인데 상인법. 상인법에 대해서 이제 주임법과 차이점들을 기억하시라고 했는데 상인법 35번 문제 바로 갑니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적용 범위에 지금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 행위만 이루어지는 공장, 창고 등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아요? 순수 제조 공장, 창고는 적용이 없다고 했죠. 다만 이러한 순수 사실 행위와 더불어 영리 목적할 때는 같이 이루어졌다.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럼 1번 맞고요. 2번. 이 법은 비영리 사업이나 동창회, 종충회 등의 사무실은 적용되지 않는다. 맞아요? 잘 압니다. 교회도 적용이 없죠. 이거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영업 목적 건물이 되죠. 알고 있습니다. 그럼 3번이요. 이 법은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된 부분을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된다. OX. X. 사업자 등록 반드시 되어 있어야 돼요. 되어 있어야 되고 영업 목적이 됩니다. 그래 틀렸고 4번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한 이 법을 적용한다. 맞죠?
미등기 전세 적용이 있고 다음 5번 이 법은 일시사용일 임대차임이 명백하게 적용되지 않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36번은 계약 갱신 요구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그랬는데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쪽에서는 잘 안 묻는데 이거 갱신 요구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임법에는 아주 특별하게 갱신 요건이 있죠? 임차인의 갱신 요건은 임차인의 권리 이거 계약기간 만료 전 몇 월서부터? 6월서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의 갱신 요구합니다. 그럼 임대인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이거 거절할 수 없죠? 그럼 정당한 거절 사유가 8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몇 기 차임 연체? 3기 차임을 연체했다든가 목적물을 고의, 중과실 파손했죠? 그럼 거절할 수 있어요. 그 밖에 뭐가 있느냐? 임의 전대 양도를 했다. 거절할 수 있겠죠? 쌍방합의하에 상당보상을 했어요. 거절할 수 있죠? 임대차 계약 당시에 이거 재건축 계획이 있거든? 그 다음에 안전상 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노후화 등으로 이때 재건축한다. 대부분을 철거한다. 그럼 이때는 거절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철거 이걸 위해서 거절할 수 있어요. 맞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부나 일부가 멸실됐어요. 그래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이때는 거절할 수 있죠? 그러면 일부 멸실되네요? 맞죠? 일부 멸실됩니다. 전부나 일부가 멸실이 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거절할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거절 사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철거, 일부 멸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일부 철거 갖고는 내야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멸실이라는 것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과실로 이게 파손된 게 아니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 상가에 아주 나쁜 놈이 영업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벼락 맞아가지고 일부가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때는 거절할 수 있죠. 근데 일부 철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랬죠? 갑니다. 1번 질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어요. 거절할 수 있겠죠? 2번. 임대 목적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자 하는 게 일부 철거죠?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2번 정답. 3번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 보상을 제공했어요. 거절할 수 있죠? 4번 질문.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거절할 수 있죠? 5번 질문.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재 위반하면 거절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갱신 요건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이죠? 몇 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고 이때 이제 갱신 요구에 갱신이 됐습니다. 그럼 전임대차 동일 조건 재임대차항으로서 간주가 되는 거죠. 다만 보증금과 월차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37번 가보죠. 갱신 요구권. 옳은 것을 모두 공성했어야 됩니다. 기억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OX. 3년이 아니고 5년. 니은입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체를 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맞아요? 적법 전차인은 계약갱신 요건 대위 행사할 수 있죠. 우리 상가에는 전차인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죠. 전차인을 보호하는 특별 규정이 전차인도 계약갱신 요구권 보호받죠. 또 몇 기 차임 연체? 3기 차임 연체 규정 보호받아요. 그 다음에 이거 상가 증액 제한 규정 있죠. 이거 보호받고 또 하나가 월세 전환 시일 제한 규정. 이거 전차인에 또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전차인은 계약갱신 요건 대위 행사할 수 있어요. 상가는 증액 제한이 어떻게 돼요? 100분의 9% 초과할 수 없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월세 전환 시일 제한 상가는 12%죠. 인하 2%이고 또는 한국은행 공식 기준금리에 곱하기죠. 이거는 4.5 중 낮은 비율 초과하지 못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질문, 니은 질문 맞습니다. 디귿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해야 한다. 맞아요? 임차인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갱신 요구할 수 있죠. 맞고요. 다음 리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차임과 보증금 변경할 수 없다. OX. 이거 증감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갱신 요구 받아들이되 증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옳은 거라고 그랬죠? 옳은 거. 니은과 디귿. 기억 리을이 틀렸네요. 자, 그러면 38번 지문 연습해 볼까요?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계약 기간을 1년 미만을 정한 상가 임대차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OX.
X. 1년 미만으로 성립할 수도 있죠. 다만 그 기간의 유효를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고 2번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관련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 OX. 제가 이거 장난을 좀 쳤는데 지금 상가는요. 상가 건물의 인도를 받고 이거 주민등록이 아니고 사업자 등록 뭐예요? 신청을 하면 다음날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죠? 증을 받으면이 아니에요. 아, 사업자 등록증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니까요. 그냥 우리 과목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뭔 말인지 아시지요? 원래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처리기한이 3일인가 되는데 요즘은 즉시 줘버리죠. 바로 줘버립니다. 자, 그래서 니은 2번 질문 틀렸어요. 장난쳤습니다. 3번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은 경매시에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OX. X. 주의해야 됩니다. 관할동사무소 등기소 공인사무소 아니죠? 관할 세무서장. 주의해야 돼요. 이거는 확정일자 찍는 곳이 세무서다. 그 점을 명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상가 건물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이 듣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이에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화 변제할 권리가 있다. 알아보시겠어요? 네. 이거 경매 듣기 전에 대항요건 갖췄어요. 소액임차인이라고 했죠?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 얘기예요. 4번 질문. 그러니까 다른 담보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나오면 이건 무조건 최우선 변제라는 걸 알아보셔야 돼요. 후순위 권리자 이렇게 나오면 우선 면제권. 자, 5번 갑니다. 소액임차는 경매 시에 환가대금의 3분의 1 범위나 최우선 면제받을 권리가 있다.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이죠. 이건 주임표가 같습니다. 자, 그러면 39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셔도 되겠네요. 그럼 40번 문제 볼까요? 그냥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임차 상가 건물을 점유하고 사업자 등록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맞죠? 이거 유지 언제까지 해야 돼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2번입니다. 경제사정의 변동 등이란 차임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9% 제한. 맞아요? 3번입니다. 보증금의 전부던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한 경우에 그 전환되는 금액에 연 일할 오픈과 한국은행 공식 기준금리의 4.5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곱하기 4.5죠? 맞습니다. 1할 오픈이에요? 1할 2푼이에요? 1할 2푼. 1할 2푼이죠. 착각하면 안 돼요. 틀렸죠, 그럼?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4번님은 계약갱신 요구권, 3기 차임 연체 시 해지 규정,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 전대차 관계에 적용된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전차인도 갱신 요건 대위 행사 되고요. 3기 차임 연체 해지 전차인도 계약할 수 있어요, 이거. 이해해 두시고요. 5번입니다. 건물의 임대차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건물의 소지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 관계에 대한 자료 열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나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임법은 확정일자 부여기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이 됐죠. 근데 이거는 확정일자 부여기에 어디? 세무서죠. 그러니까 세무서장에게 제공 요청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41번 지문 연습해 볼까요? 옳은 것은 그랬는데 지금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상가 건물에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 주의해야 되는데 등기했다고 그랬죠. 등기한 때로부터지 다음 날이 아니다. 자, 그래서 1번 질문 틀렸고 등기한 때로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겨요. 2번입니다.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의하여 매각된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해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OX. 인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배당금 수령하기 위해서는. 틀렸고. 3번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있죠. 임대인은 주장 불가죠. 임차인은 된다. 4번 임대차가 묵시효로 인시된 경우 그 존속기간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을 본다. OX. 사실을 안 때로부터가 아니고 전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을 보죠. 전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죠. 이거 다 기출지문입니다. 지금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 틀렸고 5번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과 월차임의 100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이 4억 원을 초과하는 상가 임차인은 이 법상 일부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맞아요? 상가는 아주 특이하게 보증금 제한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보증금 제한 규정을 이제 기억을 또 살려볼까요? 이 금액을 넘어서면 일부 규정 보호를 못 받죠? 이렇게 되는데
서울특별시는 보증금액이 얼마? 4억 원. 서울을 제외한 과밀은 3억 원. 광역시는 2억 4천. 그 밖에 기타 지역은 1억 8천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역시 중에 인천광역시는 과밀억제는 올라가고요. 광역시는 군지역은 전부 다 기차에 내려가고, 그 다음에 안산, 김포, 용인, 광주는 광역시 기준이죠. 상가에는 세종시 빠졌습니다. 상가에는 세종시 기타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이 금액을 정할 때 상가는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여 합계하게 돼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평택시 소재 상가 임대차였는데 보증금이 1억 원이었다. 월세가 만약에 200만 원이었다.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이 임차에는 한 사람 2억 돼 버렸죠. 그럼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임차에는 상인법의 보호를 원칙으로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서울의 경우는 4억을 넘어서 버리면 보호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일부 규정은 적용 못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미리 한번 해볼까요? 이 임차인일지라도 보호받는 규정이 있죠. 이 임차인 보호받는 규정. 일단 권리금 보호받아요, 못 받아요? 권리금 보호받죠? 권리금 보호받고 또 대항력 보호받죠? 또 갱신 요구권 보호받죠? 몇 기 차임연체? 3기 차임연체 보호규정 적용되죠?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가 있는데 표준계약서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보호는 받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증금 제한을 넘어섰더라도 전국의 상가 임차에는 권리금 다 보호받죠? 갱신 요건 있죠? 대항력 있어요. 또 3기 차임연체면 계약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럼 보호를 못 받는 게 뭔데? 보호를 못 받는 게 이 임차인 확정일자 찍었어요. 우선면허권 인정해야 하네요. 인정하지 않아요. 없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징역제한 규정 이런 것들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건 몰라도 우선 면허권 없다는 거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거. 자, 그래서 41번, 5번 일부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맞습니다. 서울은 4억을 추가하면 돼. 이 숫자는 4억짜리를 3억에 이사했어요. A 18이라고 그랬죠? 4억짜리를 3억에 이사했어요. A 18. 자, 그러면 이제 42번 문제가 바로 이제 26개 기출이었지 않습니까? 한번 보죠, 이거는. 상인법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맞죠? 그래서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2번.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아요? 3기 차임액에 달해야 됩니다. 그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3번.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맞아요? 자, 여기서 이제 표준계약서 갖고 한번 따져볼까요? 주임법상 표준계약서 있죠? 그러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누가 정하여 사용을 공고한다? 법무부 장관. 그죠?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 법무부 장관이고 이것은 사용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칙.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이거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여 권고하는 표준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돼 있죠. 다만 당사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상가건물 표준임대차 계약서요. 상가건물 표준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이것도 누구?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상인법이든 주임법이든 둘 다 담당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정할 사용을 권장할 수 있죠. 이거는 사용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사용할 의무가 없다, 이거는. 사용 의무가 없어요. 권고서식이에요. 근데 권리금 표준계약서 있죠? 상가, 권리금에 대한 표준계약서. 이것은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권리금에 대한 기준을 국장은 고시할 수 있죠. 그래서 권리금에 대한 것은 부동산 거래에 부수하기 때문에 이건 국장입니다. 구분되셨어요? 상인법, 주임법은 주무부처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위원회도 법무부에 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준계약서도 법무부 장관이에요. 근데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상가거래 부서하기 때문에 이거는 부동산 거래 부서하기 때문에 국장이다. 맞죠? 정화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자, 그래서 3번 질문 맞습니다. 다음 4번 질문.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맞죠? 권리금 계약서예요. 국장 맞고요. 5번.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대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는 그 임차 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전액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죠? 소멸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므로 틀렸습니다. 5번 정답이었어요. 자, 그럼 43번 권리금 문제 한번 더 볼까요? 옳지 못한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임대인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계약 갱신료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유선한 신규 임차인이 들어간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몇 개월 전부터 방해하면 된다고요? 3개월 전부터. 다만 임차인이 계약 갱신료 거절 사유에 해당돼 있어요. 그럼 이거 방해해도 되죠? 그 말 아니에요? 3개월 전부터 종료할 때까지 갱신요구 거절 사유가 없는 한,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절 사유에 해당이 돼 있으면 어디 갔어? 해당이 돼 있으면은 권리금 이거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에 지금 임차인의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맞죠? 다음 2번 질문. 이 법상 권리금 보호 규정의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라든가 준대규모 점포, 바닥 면적가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를 말한다고 그랬죠, 이거? 그 다음에 이 상가 건물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그 상가 건물이 국공유재산이었어요. 상가 건물이 이거 권리금 보호해야 하네요. 안 한다고 그랬죠. 일단 다음 3번입니다. 임차인이 권리금 지급 방해로 인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OX 3년이죠 이거. 3개월 전부터 방해하면 안 되고 시효도 3년에 걸리고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다음 4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인 주소란 신규 임차인 대련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신규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인이 정보를 알고 있어요. 이자가 뺀돌뺀돌한가? 사기를 치고 돌아다니는가? 뭐 월세는 잘 내는가? 이런 정보를 알고 있으면 이거 임대인에게 고지하라는 얘기죠. 미쳤습니까? 고지하게. 알아도 모른 척 해야지. 맞죠? 자, 그래서 4번 맞고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에 대한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 권장할 수 있다. 맞죠? 예, 국장. 그럼 44번 문제 있잖아요. 나한테 상인법을 내려간다면 이 문제를 낸다고 그랬죠, 나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지역별 보증금 제한 규정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것은, 자, 그러니까 전국 상가 임차인에게 모두 적용하는 규정이 아닌 것 골라라 이 얘기죠, 지금. 그죠? 자, 갑니다. 권리금 보호 규정 모두 보호하죠. 2번 계약갱신 효과도 모두 보호하죠. 3번 상기 차임연차 해지 규정 모두 보호하죠. 대항력도 모두 보호하죠. 그러나 확진일자의 우선민리권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요. 않습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었어요. 그 밖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없다고 했죠. 보증금 제한을 넘어서면 나아가 증액 제한 규정과 월세 제한 시율 제한 규정 이런 거 보호 안 합니다. 자, 그러면 그 45번은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풀어보시죠. 풀어보시고 46번 한 번 더 볼까요, 그냥? 판례를 또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신가 볼까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 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맞겠죠? 2번 질문. 상가 건물 임대차법에 적용되는 상가 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하는 때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해야 한다. 이 판례 기억나세요? 이거 갱신 요구에 대한 거절하는 겁니다. 근데 임대인이 공유자였어요. 공유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이죠. 지분 과반수의 비율로 동의해줘야 되죠. 거절해야 되죠. 자, 그래서 맞고요. 3번입니다. 가등기 후 분등기 전에 대항력을 취득한 상가 건물의 임차인은 가등기기에 분등기를 경유한 자에다 임대차유로서 대항할 수 있다. OX. X.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대항력을 취득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래도 이 임차인은 분등기 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3번 정답이었습니다. 4번 최우선 변제 요건에서 경매 신청에 등기란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에 있어서는 체납 처분의 압류 등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타당하다. 참고하세요. 맞고요. 5번 임차인의 갱신 요건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 5년 후 제한하는 규정은 법정 갱신에 대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아시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47번이 24회 기출이었잖아. 이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15년 10월 17일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에서 상가 건물 임대차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는 것은 단 계약갱신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지금 이거 4억, 3억, 2억, 4천, 1억, 8천 암기하고 있느냐 이 문제에 지금 갑니다. 기억. 임차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상가 건물을 보증금 2억에 월차임 200만 원 입찰했어요. 딱 4억이죠?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됩니다. 4억 초과하면 적용 안 된다고 그랬죠? 서울이니까. 니은 임차인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상가물을 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차임 50만 원으로 임차인이요. 환산하면 얼마 이거? 2억. 그러면 강화군은 군이니까 기타 지역이죠? 1억 8천 초과하면 안 되죠? 그러면 적용 못 받고. 그리고 경남 창원시 소재 상가 건물을 보증금 2억 4천으로 임차했다. 창원시는 어디 지역이에요? 기타 지역이죠. 기타 지역. 1억 8천 넘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적용 못 받고. 다음 리을입니다. 임차인이 경기도 수원시 소재 상가 건물을 보증금 3억에 임차했어요. 자, 수원시는 이 중에 어디에 들어간다? 과밀. 맞죠? 과밀이니까 3억이다. 그러면 적용 받죠? 그래서 우리는 수도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원이 과밀이라는 거 알아요. 또 경기도시 중에 과밀이 들어가는 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안양, 또 부천, 또 광명, 또 예? 과천, 또 안산은 아니에요. 화성도 아니에요. 성남, 분당, 성남. 맞죠? 또 일산, 일산이 고양시예요. 일산이 고양시입니다. 그래서 과천, 의왕, 군포 이런 데들 전부 다 과밀역 적용으로 묶여 있어요. 대표적으로 광명, 과천, 성남, 고양, 의정부 뭐 이런 데들 다 묶여 있습니다. 예, 과밀역 적용으로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이 24회 때 이 문제는요. 지방에 계신 분들이 불리했죠. 그러니까 문제가 공정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수원이 어디 붙어있는지 대충 알아요. 과밀한 느낌이 있거든요. 있는데 저 아래역에 계신 분들은요. 수원이 어디 붙어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이강희 하기 전에 일산 신지 알았다니까요. 일산 동구 서구예요. 고양시 일산 동구 서구입니다. 판교 신지 알았어요. 판교. 성남시죠 거기. 성남시 분당구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 아래역 계신 분들이 수원이 어디 있는지 알 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자, 그래서 적용되는 경우는 정답 2번이었죠. 기억과 리을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면 4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풀어봐야지. 이 문제는. 개업공사가 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 100만 원을 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의 설명내용을 옳은 것을 그랬는데, 자, 주임법도 비슷한 문제를 냈었는데 보증금 5천에 월차임 100이에요. 환산 얼마예요? 1억 5천 됐습니다. 맞죠? 1억 5천이에요. 갑니다. 1번. 임차인의 계약기준 요건은 전체 임대차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OX. X. 몇 년? 5년이고. 2번.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 원까지만 있는다. OX. 자, 우리 상인법은 지금 증액 제한이 100분의 9죠? 9% 제한이죠? 그럼 지금 월세가 100이었죠? 그러면 얼마까지 올릴 수 있어요? 9만 원. 그럼 10만 원 초과입니다. 자, 그래서 2번 질문 불가. 3번입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00만 원에 이르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00만 원이 이래야 되죠? 3개 차임에 달아야 됩니다. 그래 틀렸고. 4번님은 상가 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을 경우 그 건물의 경매 시에 임차인은 2,500만 원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이거 지금 상가 있잖아요. 상가는 지금 최우선 변제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얼마 이하야 돼요? 6,500. 상가는 서울의 경우는 6,500만 원 이하 중에서 2,200까지 최우선 변제죠? 일단 틀렸어요. 이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임차인도 아니고 서록 최우선 변제더라도 2,200까지죠? 2,500이 아니에요. 주임법에서는 주임법에서는 보증금이 얼마로 물어봤더라? 작년에? 1억인가 1억 2천원 물어봤죠?
그래가지고 대구광역시의 경우 보증금 2천만 원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이렇게 냈었어요. 작년에. 틀렸죠? 대구광역시는 6천만 원 이하라면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죠? 근데 조건 제시를 최우선 면제 임차인이 아닌 걸로 조건 제시했어요. 이해되세요? 이 문제도 지금 그래놨죠. 환산 1억 5천이니까 최우선 면제가 아닙니다. 상가는 최우선 면제 임차인 정할 때도 월세에다 곱하기 100을 합산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일단 틀렸습니다. 자, 다음 5번 질문이에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했어요. 임대는 임차인의 계약행 이용으로 거절할 수 있다. 맞죠? 예, 전부 전대 거절할 수 있다. 일부 전대도 거절할 수 있죠? 일부 전대. 그래서 동의 없이 일부 전대를 했다. 그러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었어요. 그럼 49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50번부터는 갱매가 나오고 있죠? 예, 갱매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요약집 잠깐 보시죠. 그 요약집 152쪽서부터 지금 상인법, 주인법이 비교되면서 쭉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꼼꼼히 지금 챙겨주시고요. 이거 그 다음에 그저 156쪽의 판례, 157쪽의 판례, 158쪽의 판례, 판례가 30개나 실려 있죠 지금. 이거 2차 하시는 분들 꼭 읽어주세요. 꼭 읽어주시고 물론 1차를 하시는 분들도 이거 읽었다 하여 누가 때리는 거 아니라고 했죠. 정리를 아주 명쾌하게 잘해놨으니까 내가 봐도 참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판례들 꼭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저 159쪽에 확정일자 부여규칙 나와 있죠? 아까 우리가 문제 풀어봤는데 이 확정일자 부여규칙에서 지금 확정일자 부여시 확인사항이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보증금, 차임 등이 적혀있는 완성된 문서일까지 이랬죠? 그러니까 완성된 문서야 돼요. 공란으로 있는 내용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해 두시고 확정일자부는 지금 현재 그 4번에 확정일자부, 확정일자 대장을 말하죠? 1년 단위로 만들고 폐쇄부는 20년간 보존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해 두시고 나머지는 쓱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경공매가 나오고 있죠?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하죠.